네,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다 요즘 이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이렇게 만나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이 2년 전에 국회에 입성했더라면 아니 공천도 받았어.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잘라냈잖아요. 그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이 장동혁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그 생각만 하면 제가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페북을 보니까 선진 변협,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아주 주도하시는 선진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고발을 하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단순한 전산 오입력이 아니라 실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네, 저희가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그렇게 이제 상임위원 이렇게 및 실행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요. 예. 이 오입력 실수에 해당되는 과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자꾸 변명들을 사진을 좀 더 키워주세요. 예, 이 부분이 예를 단적으로 들어보면 타임머신 입력 경우에도 미래에 1시의 시간대의 투표 숫자를 임의대로 자기가 1시간 반 전에 입력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숫자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숫자를 입력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실행한 사람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그러면은 그냥 실수로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선거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이미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중앙지검에 합수본에 이첩해서 이런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어제 새롭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포스팅하게 된 내용은 두 번째 예로서 예. 1681명이라는 큰 숫자가 예. 투표자의 숫자가 변동되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서 변경되어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표가 종료된 6월 5일 그러니까 서울 송파구 때문에 통상보다 늦어졌는데요. 예. 개표가 종료된 6월 5일 3시 무렵부터 약 3시간 뒤인 저녁 6시 18분 무렵에 예. 1681명이 증가해버리는 그러한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투표 종료 후의 숫자를 개표 종료 후의 숫자로 오히려 끌어맞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 종료 후의 숫자가 기준이 되어서 개표 종료 후에 숫자가 맞지 않다면 이게 왜 안 맞느냐 하고 한 표까지 맞을 때까지 철저히 이 조사가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개표 종료 후에 숫자를 가지고 투표 종료 후에 확인되었던 숫자를 무조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서 개표를 했는데 개표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숫자가 왜 바뀝니까? 그러니까요. 투표 종료 후에 확인된 숫자와 개표 종료 후에 확인된 숫자는 원칙적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되죠. 그죠. 하나라도 틀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투표 종료 후의 숫자라는 게 뭐냐? 선관위도 인정하듯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합산한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합산한 숫자가 왜 개표 후의 숫자랑 한두 개도 아니고 1681표가 증가해버리는 그런 감소도 아니고 증가해버리는 게 일어나느냐. 선관위 해명은요. 첫 번째는 투표지를 받고 안 넣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 좀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말이 안 되는데 해명은 지금 증가한 것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 숫자의 큰 감소분도 설명을 못하지만 증가는 집에 가져갔는데 나중에 개표 후에 숫자가 증가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감소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선관위가 하고 있는 변명은 합산 과정에 집계 과정의 실수, 집계 과정에 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마다 보고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합산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양쪽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잘못 보고했거나 그러면 이 합산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런데 어느 쪽도 밝히지 않고 선관위는 그냥 애매하게 합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하. 근데 이게 설득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지금 그것을 오입력이다. 오입력이 됐으니까 그냥 개표 결과 후에 확인된 숫자에 맞추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기자회견도 하고 포스팅하면서 그 강조했던 지점은 뭐냐면은 수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수사의 입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아, 예, 예. 예, 제가 2020년 이래 지금까지 그 봐왔을 때 사실 이번 포착된 증거는 그 굉장히 분수령이 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광범위한 선거 조작 문제 의혹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 문제에 있어서 수사 입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경우는 특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법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간대가 그 전산 전문가의 노력으로 6월 5일 18시 18분 32초에서 41초 사이 대략 40초 41초 사이인데 그때로 일거에 변경되는 전국의 모든 그 숫자표가 확 바뀌는 그 시점을 특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서버에 그 당시에 접근했던 사람 이렇게 사람이 특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특정되면은 거기서부터 술술 수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수사 입구라는 표현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저기 전산에 접속해서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뭔가 만지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죠. 해킹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없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발뺌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점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럼 외부 해킹을 주장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야, 예, 그렇다면 이거 잡아내면 사실 뭐 선관위 직원이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이게 갑자기 10,000명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선관위 직원 중에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외부에서 해킹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더욱 큰 문제죠. 예, 국민적 국가 전 국가적으로 이 선거의 시스템에 외부적으로 해킹을 해서 숫자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득표율과 관계 없다고 하는 말의 잘못은요. 지금 1681명이 개표 숫자에 맞춰서 투표 숫자를 임의대로 증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681표는 이미 개표 결과 즉 득표율에는 반영이 된 거예요. 득표 숫자에. 그러나 그게 정체불명 득표수인 거죠. 예. 투표 종료 시에는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1681표가 늘어나 버린 거란 말입니다. 예. 14개 광역단체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득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이미 득표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거죠. 즉 1681표만이 부정이 아니고 사실은 조작된 숫자, 부정의 숫자가 더 있는데 이것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증가된 곳은 1681이 증가했다. 사실 감소된 곳도 3곳이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큰 오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전투표는 문제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전투표 옹호론적인 전산으로 하니까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었는데요. 예. 지금 여기 1681명이 당일 투표에서 증가하는 숫자가 바뀔 때 예. 사전투표 쪽에서는 5,500명 가량 5,400명 497명인가요? 5,500명 가량이 사전투표에서는 감소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전투표 숫자도 바뀐 겁니다. 어허. 사전투표 투표율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개표 숫자에 맞춰서 갖다 끌어 맞춘 것입니다. 아하. 이게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오늘 한국일보 기사 보니까 이 선관위가 투표함 수도 전국의 381개소에서 입력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투표함이 실제는 8개인데 80개였다고 입력을 잘못했다고 개표 다 끝나고 나서 고쳤다 이런 소리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개표할 때는 투표함이 80개인 것처럼 계산해서 개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관위는 뭐 예를 들어 지금 88 여기는 01 이런 또 변명을 할지 모르는데 이 뭐 7개인데 9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오류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실수냐 아니면은 심각한 그 부정한 투표함이 들어온 문제냐를 따져 나갈 때 그렇다면 실수를 했다면은 실수를 한 사람이 실명으로 내가 그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실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무언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선관위는 2020년 이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늘 해명 방식이 뭔가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하고 누가 했다는 것인지 실명 특정도 없고 예. 사후적으로 진술서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되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무마하려는 그 땜빵식의 변명에 불과한 의혹을 크게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꼬리가 딱 잡혔기 때문에 몸통까지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충북 진천에서는요. 잘못 입력됐다고 주장하는 그 200명을 바로 수정하지 않고 다른 8개 투표소로 분산 25명씩 분산 입력했다는 의혹이 났는데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대다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해명이고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선관위 자체 내부의 어떤 참조용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인데 이건 공개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실시간 공개하고 있는 그 공식 자료 그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투표율을 생각하고 내가 좀 오늘 급한 일이 있지만 저렇게 투표율이 낮으니 꼭 해야지 라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공식 자료의 숫자를 하나라도 그거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죠. 예, 거기를 임의로 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공전자 기록 위조 변조죠. 그럼 결국 핵심이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숫자를 바꿨느냐. 네. 뭐 로그인 기록도 나올 텐데 그럼 이거 서버에 원본하고 수정한 기록 요거를 확보하면은 실제 입력한 사람 또는 사후에 뭐 수정했거나 해킹한 그런 기록을 찾아낼 수 있나요? 네, 지금 접근 방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딱 시점이 특정되고 행위 태양이 특정되니까 거기서부터 전산 형태로 거기를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유력한 통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조사하는
또 사람과 여러 가지 오프라인 기록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자, 그 투표 종료 후의 숫자가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개표 종료 후의 숫자로 우리는 맞춘 것입니다. 예. 즉 투표 종료 후에 집계 과정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변명을 한다면은 그러면 투표 종료 후에 집계한 사람과 각 투표소에서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1970여 곳이나 틀리다고 김은혜 의원에 의한 그 발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려 1970곳이에요. 예. 1970명 이상의 투표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1970명 이상의 투표 관리관이 투표록에 기재된 숫자와 자기가 달리 보고했느냐 다 따져 물어야겠죠. 그러면 아마도 달리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기 십상일 겁니다. 그러면은 집계한 사람을 물어보죠. 그럼 예. 집계한 사람이 야 1970명이 모두 잘못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왜 집계 과정은 이렇게 됐느냐.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유력하게 아마도 발뺌을 하기 쉽겠죠. 나 집계 제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술이 확보되었다. 그러면은 1681명을 수정한 사람은 어디다 미룬 거죠? 집계 과정의 오류로 미루고 집계 과정에서 보니까 투표관리관은 전부 투표록에 적힌 대로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집계한 사람은 난 보고받은 대로 다 집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죠? 투표록의 숫자 자체가 이게 믿을 수 있는 숫자냐가 문제가 되고 진정한 투표록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필적 감정이나 여러 가지 투표록의 진정성, 그다음에 그 투표 숫자의 진정성 문제가 되면은 실제 투표한 거 맞느냐 이거 명부나 여러 가지 숫자상은 사전 투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전산상으로 확인된 거니까 그러면 실제 투표한 거 맞는지 표본 샘플이라도 조사를 해보자. 지금 집주인 실제 거주하느냐 그 센서스처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 실제로 한 거 맞느냐 조사는 샘플로 못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쭉 도로가 열린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입구부터 철저히 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검이 확정이 되면은 이 앞으로 이제 특검 수사의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될 텐데 우리 도토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 특검 수사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특검 그 맡으시는 분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를 맡으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살려낼 기로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할 때는 크게 두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길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나는 서버로 대표되는 온라인 쪽의 조사, 거기에는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라든지 부정한 외부 개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진정성 없는 기록 삽입이라든지 이런 흔적들, 디지털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하죠. 그러나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선거 위에 선거가 더 쉬워지고 업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당동 그 서버 옮기는 거 막는 부분에 가서 봤을 때 그 서버 자체가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록을 철저히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면은 사실은 저는 국제적인 협력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천안함도 그렇게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온라인 부분에 하나의 그 굵은 수사의 그 기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적인 사람과 자료를 통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직이 서버에 입력하는데 뭐 60%였다나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서버에 공적 기록을 입력하는 뭐 투표율, 득표율 다 마찬가지죠. 그 가장 중요한 국가 서버에 입력하는 거기에 일을 가장 중요하고 신원이 보장된 사람이 맡아야 될 텐데 왜 60%나 임시직이 맞습니까? 이거부터가 이상한 구조지만 철저히 그 사람과 오프라인 자료들을
대조해 가면서 마지막은 실제 투표 여부까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실제 투표 일치 여부, 나 투표한 거 맞다. 예를 들어 나는 사전투표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사전투표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유령, 허위투표, 부정, 전산 조작의 증거겠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6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어 왔지만 양쪽 모두 서버 같은 온라인 검증, 지금 실제 투표 여부 같은 오프라인 검증 모두 6년째 거부되고 국가적 숙제로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담을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계획이 없던, 지금 국민의힘에 복당이 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뭐 여러 계기에 말씀드렸던 바인데 저는 지난 대선 때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당 신청을 했었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도태우 변호사님 좀 복당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의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 87년까지의 40년, 그리고 87년 이후의 40년에 이어서 새로운 40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미국 핵심 동맹국으로서 세계사에 우뚝 서는 그러한 40년을 열어가는 입구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가장 지금 막혀 있는 곳이 바로 정치 개혁, 정치 선진화, 국민들이 열망하는 제대로 된 정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꼭 맞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실히 세우는, 그러자면 지난 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 우리 뜨거운 여름을 올공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는데요. 함께 반드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방송을 보니까 댓글 쓰시는 분들이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복당 서명 운동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혹시 복당 서명 운동 벌어지면 우리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많이 퍼나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